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6월 8일 네팔 현재 상황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업데이트이고요. 두 번째는 네팔에는 한국처럼 산업공단이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록다운으로 인해서 이 공단의 산업이 지금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도소 얘기입니다. 교도소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바이러스 실에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팔 교도소 소식 좀 간추려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코로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확진자 수는요 31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762명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마도 4,000명이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간이 지금 2,000명을 넘어서 2,000에서 5,000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5,000에서 10,000명 구간이 있고 또 10,000명 구간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다고,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진자 5,000명이 넘게 되면은 긴급 대응 3단계로 들어가서 사립병원들도 코로나 대응에 다 같이 증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0 몇 명만 더 늘게 되면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병원까지 참여를 해서 모든 병상들이 코로나 대응에 쓰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는요 1명이 더 나왔습니다. 14명이 됐는데요. 포카라 아래 생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생자라는 지역에 60세 남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4일 전에 인디아에서 돌아온 귀환자고요. 그리고 포카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을 했습니다. 완치자는 2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488명이에요. 이 완치자가 빨리 늘어서 총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가야지만이 뭔가 희망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1명 늘어서 완치자는 488명입니다. 그리고 집중치료는 지금 현재 29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3,260명이에요. 지금 하루 확진자에 비해서 집중치료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편한 게 아니라 좀 간단한 증상, 무증상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치료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격리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집중치료 같은 경우는 베드 하나에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에서 준비한 네팔 스타일의 집중치료 병상이 3,5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260개를 썼어요. 그래서 집중치료 인원이 늘어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각 지방별로 이 격리병상을 지금 막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500 거의 이제 풀로 거의 차게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리 중인 인원은요, 인디아 국경 쪽이겠죠. 4,06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66만 6,668명입니다. 이것도 거의 이제 17만 명. 죄송합니다. 격리 중인 인원이 빠졌습니다. 인원이 마이너스 4,064네요. 죄송합니다. 4,064에서 16만 6,668입니다. 맞습니다. 6월 7일 날 17만 명이 넘었었는데 14일이 넘어서 격리 해제돼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줄었네요. 매일매일 느는 데이터만 보다가 격리 인원이 주는 걸 보니까 갑자기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PCR 테스트는 4,766건입니다. PCR 테스트가 점점 약간씩 속도를 붙고 있고요. 그래서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10만 971건의 지금 PCR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에 있는 그 보건연구소만 갖고 이 PCR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속도가 지금 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천 건이 넘으면 어차피 그 민간 병원들도 코로나 대응에 같이 참여하게 되니까 이때부터라도 PCR 테스트를 민간 연구소나 뭐 실험실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네팔 상황 다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록다운 국경 봉쇄는 6월 14일까지 변함없고요. 국제선 폐쇄도 역시 6월 30일까지 변함없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8월 말까지 운항을 안 할 예정이고요. 6월 16일과 6월 20일에 전세기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8일 날 네팔 에어라인 비행기 한 대가 호주와 뉴질랜드 그 네팔 국민을 실어날리기 위해서 어제 나갔습니다. 세 번째 전세기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남아있던 네팔 국민들 한 250명이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코로나 소식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네팔에 있는 산업공단, 보통 인더스트리얼 에어리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브레에 사는 24살 따망 씨는 파탄 산업지역, 파탄 인더스트리얼 에어리어에서 근무했습니다. 럭다운이 시작되고 그녀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까브레는 카트만두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녀는 6명의 가족을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럭다운으로 폐쇄된 이 산업단지는 부분적으로만 가동이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파탄 지역 주민들이 이상하게 그녀를 머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에는 따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공간이 비좁거든요. 또한 랄리푸르에 사는 38세 BJ 라마 씨는 역시 파탄에 있는 산업공단에 근무했습니다. 그는 파탄 근처에 있는 방에 살면서 럭다운이 시작되자 짜빠강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8명의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섬유 공장은 부분적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럭다운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패스 시스템은 차량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음식을 구걸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구들이나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더단다 출신의 28살 조코 씨는 공장에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을로 역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공장으로 매일 출퇴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라주, 박타푸르, 헤타우타, 포카라, 부투얼, 네팔건즈, 더란, 비렌너걸 포함한 산업공단에는 많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강요회의에서는 필수 산업 종사자 44개를 선정하여 별도로 그들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부분적으로만 가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총책임자는 대부분의 산업이 공간과 건강 부족으로 이 문제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시장에 대해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또한 숙소를 마련할 수 없거나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밖에 가동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산업은 부품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때 오지 못함입니다. 파탄 공단지역 회장 프라던 씨는 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때까지 산업이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구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네팔 정부에서 44개 그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었거든요, 중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수반되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출퇴근할 수 있게 이렇게 통행증을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말하자면 이제 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만 패스를 지급을 했고, 실제적으로 거기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이 패스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돌아가죠. 그리고 또한 공장이라는 게 가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땅 해서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자재가 들어와야 되고 부품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공장은 있는데 갖고 오는 부품도 없고 원자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지역에 공단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한 공단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개방을 해서는 이 산업은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네팔 교도소 소식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계속 급증함에 따라 네팔의 과밀한 교도소는 점점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감자에서 코로나 발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예방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그들을 집어 삼킬 것입니다. 6월 24일부터 시작된 럭다운은 교도소 안에서도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다라에 있는 중앙교도소는 1,400명의 재소자를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3,000명 이상의 재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딜리바잘 교도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딜리바잘 교도소는 역시 수용 인원이 300명인데 6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있습니다. 중앙교도소, 순다라 중앙교도소와 딜리바잘 교도소와 같이 전국의 대부분의 교도소는 혼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도소 관리부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총 24,227명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14,193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고 나머지 1,034명은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24,227명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원래 수용시설의 인원은 16,000명입니다.
벌써 8,200명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 거죠.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이 교도소는 새로 들어오는 범죄자들로 인해서 더욱더 불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은 교도소 질병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감옥은 코로나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도소에는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테스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수감자에 한해서 RDT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교도소 안의 수감자들은 더욱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국방부가 전국의 교도소에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후 교도소는 외부 방문자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PPE 세트와 열체크, 건, 그리고 마스크, 장갑을 함께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자원과 자금이 부족해서 테스트를 수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감염된 죄수는 없지만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도소에는 검역시설을 건설할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팔의 교도소는 코로나 발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현지 언론에 교도소가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요. 조그만 방에 한 20명이 들어가요. 뭐 검역시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검역시설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머무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방 크기는 뭐 검역소랑 똑같은데 거기 안에서 먹고 자고 입고 그다음에 용변 보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빨랫줄부터 해서 모든 것이 실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혀 못하고요. 뭐 한국처럼 뭐 쾌적한 독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이 교도소 안으로 뭐 교도관이나 뭐 새로운 제수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다 풀어줘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럭다운을 좀 완화시키려고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면은 아마 청사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사진이 나오면은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빨리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제가 더 이상 이 코로나 브리핑을 안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네팔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